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2월 4일 수요일 오후 6시 27분 비트코인 현재 1억 3,580만원. 어젯밤에 굉장한 소동이 있었죠. 바로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업비트가 특히 심하게 요동을 쳤고, 비트코인 일봉을 보시면 어제 굉장한 하락을 했다가 바로 말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업비트 어제 로그인도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정말 많은 좀 패닉셀들이 나왔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순간적으로 리플 같은 경우에는 김프가 50%가 빠지면서 한국인 주도의 이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해외 차트에서는 그렇게 업비트만큼의 하락은 안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리플 일봉을 보시게 되면 요때죠, 좀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최고점 대비 21% 정도 빠지고 다시 가격을 올려놓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는 최고점 대비 60%까지 빠지면서 엄청난 공포감을 형성을 했고, 사실 이 구간에서 뭐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런 횡보 구간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저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번 상승에서 많이 익절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었고, 많이 오른 지점에서 또 이제 내려간다라고 하면 많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좀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한 손절 물량도 많이 나왔고 패닉셀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리플뿐만이 아니라 뭐 비트코인 그리고 대다수의 이제 알트코인들도 어제 일봉상 굉장히 큰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랫꼬리가 지금 한국에서만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죠.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어이가 없는 45년 만에 비상계엄.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그런 정말 좀 국가적인 비상사태 때 발의를 하는 건데, 그거 사실상 국민의힘 정당의 동의도 없었고, 그 어떤 뭐 사전에 어떤 이제 신호도 없이 재난 문자까지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나오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북한이 쳐들어온 게 아니냐, 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특히나 이제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분단국가지 않습니까? 항상 이 전쟁의 위험이 있는데 이런 불안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 정세 속에서 비상계엄이라 이거는 굉장히 좀 무시할 수 없는 악재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악재가 바로 시장에 반영되면서 한국 시장에서의 큰 폭락이 나왔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어? 거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비트코인이 바이낸스 해외 달러 차트 보시면 요때죠. 요때 좀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지금 굉장히 왜곡이 되어 있다. 이 업비트가 저는 조금 과하게 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도 보기 어려운 게, 사실 이 당시에 로그인도조차 좀 잘 안 될 쪽으로 트래픽이 몰렸고요. 아무리 투매가 나오고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라고 해도 보통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지켜보거든요. 내려가더라도 하는데 뭐야 이거 뭐야 하는데, 비상계엄 뭐 이러고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알아보고 있는데 바로 또 올리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랫꼬리를 달고 바로 올려버립니다. 그럼 이러면은 여기서 뭐지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거든요. 그러면 뭐야 이러고 있다가 좀 이따 이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죠.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상화가 됐어요. 정상화. 비트코인 가격의 정상화. 그리고 지금 오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업비트 쪽에서 지금 1억도 이때 순식간에 1억도 깨고 9천만 원도 깼었습니다. 최저점이 여기서 이제 8,820만원까지 찍고 그걸 바로 V자로 올렸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로 조금 뭔가 구린내가 난다. 특히나 뭐 사실 오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리면은 이제 사이드카라든지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어떤 이제 일정 수준의 하락폭 이상으로 안 떨어지게 시장이 방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충격을 단기적으로 줬을 때 뭔가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이런 작전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 코인 시장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정말로 대통령이 지금 권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악재를 한번 단기적으로 기습적으로 터트리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다음에 가격이 급락했을 때 어떤 작전이 좀 들어갔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조금 의심 아닌 의심도 듭니다. 그만큼 변동폭이 너무 심했고, 단일 이 한국 마켓에서만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과 변동성이 터졌다는 것은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 잠깐만 더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결국에는 왜죠? 왜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지금 뭐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간첩 세력을 뭐 척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사실 이거는 뭐 국회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 당연히 이런 걸 했을 때 국회가 좀 빠르게 이제 뭐 국회의원들 나와서 과반수 이상 찬성했을 때 당연히 해제가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했을 때 군사적인 충돌만 없다라고 한다면 물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으면 더 큰 일이죠. 근데 그런 거가 발생하기 전에 굉장히 빠르게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서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레임덕 시기를 겪고 있고 김건희 사건도 있고 방탄 국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난국을 겪는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큰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의 큰 이슈로서 조금 무마시키고 덮기 위해서 굉장한 자충수를 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도 되고 사실상 이걸로 인해서 탄핵 위기에 또 놓일 수 있겠지만은 이게 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바로 계엄을 해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본 사람이 있냐? 딱히 없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한 돌발 행동이고 사실 대통령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뭔가 그렇게 큰 뭐 피해가 발생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가지고 탄핵이라는 뭐 그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통과가 될 것이냐의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업비트가 굉장히 크게 요동을 쳤다. 그게 조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번 사태로 또 봤을 때도 사실 만약에 실제로 뭐 북한군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해외 거래소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과 같은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업비트만 좀 폭락이 나온다든지 북한이 좀 뭐 또 다시 한번 뭐 서해 쪽으로 뭐 미사일을 날렸다든지 불투명한 어떤 발사체를 날렸다든지 이런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터졌을 때 업비트만 폭락하는 현상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사태로 인해서 저는 이건 너무 업비트에만 돈을 넣어놓을 게 아니라 조금 해외 거래소에도 조금 갖다 넣어놓고 현물이라도 해외 거래소에서 현물을 좀 들고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뭐 선물도 저희가 이제 리딩을 하고 있고 타점도 주고 뭐 수익도 잘 내고 있지만은 어쨌거나 레버리지를 또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리고 업비트는 아시겠지만 손절을 걸어놓고 매도를 동시에 못 걸어놓습니다. 예약 매도를 걸어놓고 여기서 이제 예약 매도를 걸어놓는 게 이게 손절 세팅 해놓는 거죠. 손절 세팅과 매도 목표가 세팅을 동시에 못 해놔요. 이게 굉장한 단점입니다. 근데 해외 거래소는 다 되죠. 손절 여기 걸어놓고 매도 여기 걸어놓으면 밑으로 가면은 정리가 되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또 이제 익절 나는 거고 그게 업비트에서 가장 또 불편한 부분이고 사실상 수수료도 해외 거래소가 더 싸죠.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더 나온다라고 느껴지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해외 거래소가 수수료가 더 쌉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태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저희야 원래 이제 비트겟을 사용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업비트만 쓰시는 분들도 이번에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이 리스크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물론 바다 쪽으로 날리겠지만 뭐 그런 걸로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또 뭐 계엄령 선포를 한다 이랬을 때 이런 거를 또 두드려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해외 거래소에서 나왔냐 전혀 미동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살짝 내려가는 척 하다가 지금 다시 올리고 있죠. 그만큼 이 비트코인의 어떤 이 시장 전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온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 자체는 결국에는 미국에서 주도한 게 맞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뭐 살짝 수익을 봤을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을 또 뭐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판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마켓에서 한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 그렇게 한국 시장에서 투매가 나왔음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구나라는 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또 비트코인은 지지를 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구나. 이걸 또 이번에 또 알 수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 투매가 나온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도 같이 매도세가 동참을 했던 비트코인이 지금 그래도 원화마켓에서 이 말도 안 되는 하락 비트코인이 단일 몇 분 만에 30%가 빠졌다 들어올리는 이 시가총액이 지금 2,700조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시총이 30%가 증발했다가 도로 올리는 이런 거는 사실 뭐랄까요 이 거래소에서 조금 조종하지 않는 한 단일 이제 진짜 제대로 물량들이 쏟아져 나와서 물량이 나와서 이제 매도세로 인한 하락과
매수세에 의한 상승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시스템적인 조작의 냄새가 난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쨌거나 단일 기준으로 30%를 뺐다가 올린 이 비트코인의 대형 아랫꼬리, 그러면 이러면은 전 세계 시장에서 그래도 한 5% 정도는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한국 시장에서 30%가 빠졌는데 한국인들이 또 이제 코인도 많이 한다던데, 그러면은 야 이거 위에다 한국 전쟁한데 이러면서 뭐 투매 물량이 전 세계적으로 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더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하나의 반증이 아니겠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도 비트코인 1%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어제도 아랫꼬리 달고 양봉 마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시각 비트코인 이 달러 차트, 원화 마켓이 아닌 글로벌 달러 마켓으로 봤을 때 여전히 비트코인은 조만간에 100K를 뚫고 한번 랠리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은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요때쯤 해가지고 또 강력한 랠리가 터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어쨌거나 비트코인은 쭉 올려놓고 옆으로 이제 차트를 빼놓고 있고 횡보를 주고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횡보 구간은 하나의 재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올려놓고 나가지고 요런 구간 굉장히 길긴 했지만 올려놓고 횡보를 하고 횡보를 뚫어내죠.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도 올려놓고 횡보를 어느 정도 해다가 뚫어주는 이런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비트코인은 조만간 100K 새로운 역사를 뜨면서 이제 10만 달러 이상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추세도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90.8K 이전에 찍어줬던 요 저점은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10만 달러 넘겨주게 되면은 또 전 세계적인 관심과 이목을 좀 집중시키면서 비트코인 랠리를 펼치게 되는 거고, 당연히 알트들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어젯밤에 비상계엄이라는 좀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있었고, 조금 이 업비트에서도 말도 안 되게 과하게 반응이 나왔다. 이게 과연 개미들이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매도세였나라는 것도 굉장히 의심이 되고, 좀 시스템적으로 뭔가 주고받기? 사전에 뭐 어떤 뭐 논의가 있었고 수뇌부들끼리의 뭐 작전일 수도 있겠지만은,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주식시장처럼 하락에 대한 안정장치가 없는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뭔가 대형 작전이 우리 몰래 좀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 여기 매도를 이제 한 100억 정도 걸어놓고 찍고 들어 올렸을 때, 여기서 이제 제자리 V자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잡았으면 50%를 수익이 나는 거예요. 비트 기준으로는. 리플 같은 경우에는 140%, 100% 가까이 지금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100억 걸어놓고 있다가 시장 충격, 시장에 가장 충격을 줄 수 있는 방 형태를 찾아내서 그거를 런치를 하고, 시장 충격이 굉장히 세게 터져 나오니까는 밑에서 받아서, 뉴스 터트리고 밑에서 받아서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100억 넣었으면 100억 버는 거죠. 100% 상승했으니까. 그런 식의 좀 움직임이 아니었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그런 조금 의심도 든다. 그만큼 좀 말도 안 되는 아랫꼬리가 달렸다. 그리고 어쨌거나 차트가 지금 업비트 차트는 다 왜곡이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이 차트로는 분석이 짜증나죠. 이걸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시면 일봉 차트 놓고 보면은 이 이상한 아랫꼬리가 지금 껴있어요. 4시간봉 보셔도 이게 나와서는 안 되는 빔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뭐 이전에 지지라인, 여기도 중요한 지지라인이었고, 여기 이제 1억 2,700만원도 지지하고 1억 2,100만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에요. 깨면 안 되는 라인인데 그냥 깨고 지금 뭐 그 이상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빔 자체를 지금 없다라고 생각하고 업비트에서는 차트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내렸다가 올라가고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세상으로 지금 뭐 한국인들이 굉장히 겁을 많이 먹은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심플하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횡보 중이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매매를 해야지, 이 아랫꼬리를 신경을 쓰면은 제대로 된 차트 분석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트들도 보면은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오히려 빠진 거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엔 방향은 뭐냐, 방향은 아직도 우상향 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90.8K 지지가 중요하고, 이더리움은 여전히 3위 5위가 중요하죠. 이더리움도 어제 여기서 비상계엄 사태가 나오고 나서 이 직전에 저점 자리는 살짝 깼지만 이후에 벌써 또 고점 돌파를 또 하러 가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반등세가 강하다. 한국 개미들 다 털고, 왜냐면 이제 손절을 걸어놨다라고 하면 손절이 다 나갔을 수밖에 없거든요. 업비트에서는 어느 정도 뭐 내가 비트코인을 잘 사서 뭐 이런 자리에 사서 들고 있다라고 해도 손절을 뭐 이런 데 걸어놨으면 그냥 다 손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들을 다 털어냈다, 그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글로벌 시각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한국인 털렸는데 야 그럼 출발해야겠다, 좀 빨리빨리 올리자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엇박자로 한국인들만 좀 털린 게 아니냐, 조금 이런 느낌도 들 정도로 반등이 잘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비트보다도 이더리움이 반등세가 좀 더 잘 나오고 있고, 뭐 이더리움 반등 나오면 좋죠. 어차피 비트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아직 올라갈 자리가 충분히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이 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가주게 되는 이 과정에서 또 알트들이 굉장히 세게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알트들에게는 좀 더 상승 여력, 올라갈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좀 더 알트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알트코인들이 보여주는 이 스타일, 올라가는 스타일이 과거와는 명확히 다르다. 그리고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2024년 초반부에 알트들이 좀 상승을 보여줬던 자리가 있어요. 바로 올해 초반부죠. 올해 약간 이제 3월 정도까지 해서 비트가 쭉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알트들도 어느 정도 올라왔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올라갔던 거를 하반기에 다 뺐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상승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지금 나오는 상승이 이전에 있었던 상승 자리를 좀 돌파를 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돌파하고 나서도 좀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존에 있었던 좀 알트들이 가다 말다 가다 하나 하다 말다 하는 그런 이제 패턴들, 흔히 말해서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 리또속이라고 하죠. 가다 말다 하는 그런 패턴들, 올리면 올린 거 다 빼고, 그런 세월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이제 보여줬었지만 그 패턴을 이제는 좀 깨고 있다. 이런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행보를 보시면 잘 올려줘요. 이렇게 쭉 올리는데 빠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좀 횡보하다가 다시 올리는데, 중요한 거는 다시 올릴 때 직전의 고점을 넘겨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빠지고 넘기고 이번에 또 넘기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알트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올라오면 당연히 내려올 수 있죠. 근데 내려오면서 제자리를 이제 다시 내려가가지고 또 횡보를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리고 그때 직전의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다. 리플이 그랬고, 도지코인이 그랬고, 뭐 에이다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패턴 자체가 조금 주봉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4년 초반에 있었던 고점 자리를 다 넘겨주는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머지 코인들도 이제 올라갈 때 24년 초반에 있었던 고점 자리는 넘겨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아직 24년에 전고점을 뚫지 못한 그런 코인들은 남은 기간이죠. 12월 남은 기간 혹은 1월 뭐 내년까지 해서 충분히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래 스ን트 같은 경우에도 24년 고점을 넘겨줬고,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도 24년에 고점 자리를 넘겨주고 오버슈팅이 나왔고, 온도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죠. 직전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여기는 이제 업비트의 상장을 좀 늦게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자리 고점을 이런 식으로 넘겨주고, 리플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바닥에서 큰 상승이 없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제대로 이렇게 상승을 준다. 그러면 여전히 이런 형태의 알트들, 아직까지도 제대로 상승 펌핑이 안 나온 알트들은 여전히 좀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고, 뭐 리플 같은 경우에는 24년 고점뿐만이 아니라 지금 21년도 불장 때의 고점까지도 지금 넘겼거든요. 리플이 지금 4,000원을 찍었습니다. 4,000원을.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는 강력한 리플의 상승세, 그리고 그런 최고점에서 터진 이런 비상계엄 해프닝, 여러 가지가 지금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뭐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 또 변동성이 그만큼 커졌다. 시장에, 이 코인 시장에 흘러들어온 돈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제2, 제3의 리플 같은 펌핑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들이 여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까지 당선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취임식하고 나서 친 비트코인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이제 이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또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25년에도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회가 많은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트들을 들어갈 때 좀 단기적인 상승을 그래도 바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모든 알트들이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 단기적인 힘을 볼 때는 이렇게 비트가 한번 크게 빠지고 나서 올라갈 때, 반등을 줄 때 비트보다도 훨씬 좀 세게 올려주는 코인들, 매수세가 강하게 붙어주는 그런 코인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 뭐 이런 빅타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코인이죠. 뭐 사실 이런 구간이 뭐 전체적으로 다 매집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최근에 뭐 이런 구간에서도 조금 강조를 드렸었는데 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그 전에도 물론 다 수익권에 들어갔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고점 어느 정도 찍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빅타임 이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상당수 익절하면서 가야 된다. 많이 올라왔다라고 분명히 어제 3시 53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고점이 좀 3시에 좀 찍혔거든요. 이런 식으로 봉의 형태가 캔들의 절반 이상을 꼬리 윗꼬리가 달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린다라고 하면 이후에 조금 빠질 수 있는 캔들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게 고점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좀 익절하고 가야 됩니다. 익절했을 때 이런 식으로 또 비상계엄 빔 나왔다가 지금 더 돌파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좀 눌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다 올랐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비트가 한번 하방을 주고 반등을 줄 때 굉장히 좀 세게 올려주는 코인들이 여전히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온도 파이낸스도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시가총액이 3.6조인데 지금 리플이 시가총액이 210조입니다. 210조. 알트코인이고 뭐 리플 물론 리플이 덩치가 큰 코인이긴 하지만은 시총이 200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러면은 다른 알트들도 시총 지금 뭐 5조 10조짜리 그런 코인들도 뭐 100조 200조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열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리플의 상승 자체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비트코인의 시장 알트코인 시장으로도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금 유입이 돼 있다는 걸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시장에 유입된 것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유동성 그리고 펌핑의 수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이전과는 좀 다른 펌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리플이나 도지코인에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상승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도 파이낸스가 지금 시총이 3.6조다라고 하면은 3.6조? 너무 높은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런 거 아래 꼴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없다라고 하고 냉정하게 지금 진입한다 해도 손절은 잡아야 되거든요. 2237원 정도 뭐 요 정도 손절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올려놓고 횡보하고 다시 올리는 이런 패턴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많이 오른 자리긴 하지만 손절을 잡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왁스 요런 것도 사실 주봉 관점에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많이 오르긴 했죠. 최저점 대비는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24년에 있었던 그 고점 자리를 아직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코인들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코인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어느 정도 125에서 150원까지는 그래도 좀 더 볼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러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죠. 뭐 벌써 600원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계속 블러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죠. 사실 이런 눌림 자리와 이런 자리가 비슷한 패턴으로 작용했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을 줄 수 있다. 그랬을 때 일단 1차적으로 뭐 요 정도 자리 매물대가 지금 왔죠. 이 매물대까지. 그래서 블러도 여기 매물대를 뚫는다라고 한다면 요 자리가 시가부터 해가지고 약간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뚫으면 이제 요 자리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800원 정도까지는 좀 더 볼만하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도 블러도 손절가는 요 정도 자리는 좀 손절을 잡고 조금 타이트하게 500원 정도는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관점이 안전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비상계엄 빔 이런 거는 차트 분석할 때 좀 빼놓고 지금 봐야 된다. 업비트 기준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플로우 같은 경우도 주봉 보시면 여기 24년 3월에 찍었던 이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려고 가는 그런 과정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3,000원에서 3,500원까지 한번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발란체도 최근 추세가 좋죠. 이런 것도 계속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 한 68,000원 자리만 조금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좀 추가 상승을 볼 수 있고 약간의 이제 쌍고점 주봉상의 직전에 9만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 그러니까 비트가 내려 찍었는데 올라가고 반등 줄 때 같이 반등의 세기가 좀 세게 터지는 그런 코인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폴카닷 이런 코인도 여전히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24년에 초반부에 찍었던 여기 24년 3월 고점 자리를 뚫으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뭐 2만원에서 3만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약간 이제 메이저 코인들 반등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24년은 고점 자리를 한참을 넘겨가지고 지금 800원대까지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펌핑, 알고랜드, 리플, 도지코인들이 보여주는 이런 펌핑의 수준이 다른 알트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은 게 역시나 이제 니어 프로토콜, 폴리곤 이런 코인들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 샌박, 엑시 인피니티 이런 것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고랜드도 다 잡아드렸죠. 11월 28일 알고랜드 두 자리에서 다 잡아드렸고 28일에 잡아드렸고 28일에 잡아드렸고 28일 이후에 떡상이 나왔죠. 요런거 다 포착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카톡 아이디 추가하셔가지고 카톡방 입장해주시면 되고요. 샌드박스도 지금 최근에 이 주봉이 뭐 마찬가지이지만 24년 초반부에 고점을 넘겼어요. 넘겼기 때문에 돌파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돌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이 1200원 자리를 지금 뚫어낸다라고 한다면 1800원 자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 정도 매물대 천장 자리거든요. 1800원대. 그래서 그 정도를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조금 여유있게 잡으면 800원, 타이트하게는 1000원 자리 손절을 잡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또 고점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지금 최근에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눌림 과정에 있는 코인들, 눌리고 나서 조금 횡보를 해주는 그런 코인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2차, 3차 상승 펌핑을 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코인들, 아비트럼도 마찬가지고요. 잡코인 중에서는 아이콘 같은 이런 코인들도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마찬가지 패턴이죠. 24년 초반부 여기 고점 자리 쳐주면 그래도 500에서 600짜리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룸 네트워크 이런 것도 한번 쏴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잡코인이고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닥권이다. 그럼 이런 거는 특성상 200원에서 300원 뭐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찍고 내리는 그런 그림도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빼다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위로 이렇게 쭉쭉 올려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주봉상으로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룸 네트워크 이런 것도 한번 위로 한 방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타체인도 계속 강조 드렸었는데 잘 올라왔죠. 어제 이제 빔 같은 거 제외한다라고 봐도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왔고 마찬가지로 이 제타체인도 비상계엄 빔을 좀 제외를 시키고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1100원 정도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좀 더 상승하는 쪽으로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다. 다만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윗꼬리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익절하면서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1인치 뭐 1인치 같은 경우에도 주봉 보시면 24년 초반 고점, 올해 초반 고점 못 넘겼죠 아직.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고점 넘겨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블라스트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잘 올라왔고 올라와서 빔 빼고 놓고 보면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어요.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좀 16원 정도만 조금 여유있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런 식으로 또 상승 빔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블라스트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다. 지금 진입해도 어차피 손절 짧게 잡으면 추가적으로 22에서 24원까지도 노려볼만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인들 그래도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이고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털린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울 수 있고 어제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패닉셀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재수 없으면 리플 마이너스 50%의 손절 치고 나서 그게 그대로 떡상하는 걸 또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사태였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시장이 반등을 또 굉장히 빨리 해주고 있다는 점. 오히려 뭐 글로벌 마켓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한국 개미들 다 털었으니까 이제 출발하자.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을 그대로 다 해주고 있다. 아마도 뭐 이대로 가면 저녁 시간대, 밤 시간대에 또 뭐 3,800달러 돌파가 나올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 진입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뭐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해도 3,500달러 정도만 지켜주면은 추가 상승 이렇게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 누구보다 발빠르게 다 잡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멘탈을 추스리고 조금 이제는 해외 거래소 쪽으로도 좀 매매를 해보는 게 안전하겠다. 업비트 쪽은 지금 뭐 물론 비상계엄을 이제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하지는 않겠죠. 조만간에. 그렇지만은 봤잖아요. 우리가 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리스크가 또 뭐 북한발 리스크라든지 그런 게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탄핵이 실제로 뭐 돼버린다든지 이러면 또 시장에 충격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조금 분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약간 해외 거래소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밤에 뭐 이더리움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여지, 상승 가능성 여지, 특히 이더리움이 직전의 고점 자리를 또 뚫어주려고 지금 하는 모습들 여전히 긍정적이다. 조만간 비트코인 10만 달러 이상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알트들도 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24년 3월에 찍었던 고점 자리들을 못 올라간 그런 알트들에게 기회가 많이 열려있다. 폴카닷 이런 것도 충분히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